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라고. 오늘은 축구계 사건 엑스파일. 한 경기에 2명의 골키퍼를 골로 보냈던 사건을 준비해왔어. 그러면 다들 준비됐나? 맞아. 때는 2006년. 직전 시즌인 0405 시즌에 22살의 어린 나이로 1025분 무실점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며 첼시의 리그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을 함께 일군 페트르 체흐. 0506 시즌에도 여전히 맹활약하며 리그 연속 우승을 주역이 됐고 그의 조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2006년 10월 14일 0607 시즌 레딩과의 리그 8라운드 매치에서도 여전히 키퍼 장갑을 끼고 두두 등장했어. 여느 때와 같이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 20초쯤 흘렀을 무렵 레딩의 키퍼 마커스 하네만이 전방을 향해 길게 롱킥을 뿌렸어. 그리고 볼을 잡기 위해 경합이 벌어지는데 레딩의 스티븐 헌트와 체흐가 경합 도중 강하게 충돌하게 됐어.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체흐를 뒤로 한 채 헌트는 구두 경고를 받고 물러나게 돼. 느린 그림을 돌려보면 헌트의 발이 조금 늦게 빠지면서 체흐가 헌트의 무릎에 제대로 찍혔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체흐. 이런 상황에 주심은 경기 진행을 위해 체흐에게 라인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고 체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라인 밖으로 기어나갔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램파드와 존 테리 등 첼시 선수들이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했어. 경기 시작 20초 만에 팀의 핵심 선수를 잃은 무리뉴의 속은 타들어가고 체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들것이 들어 체흐를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벤치에 있던 쿠디치니가 체흐의 빈자리를 메우러 들어갔지. 그렇게 경기는 속행되고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램파드의 프리킥이 수리 쿠션으로 들어가며 이거 우라맛이네요. 첼시가 한 점 앞서 나갔어. 그리고 경기는 62분 축구계 물리학자 존 오비 미켈 선생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몰리게 됐어. 두두 등장. 계속해서 쏟아지는 레딩의 공세. 그렇게 첼시는 버티며 존버했고 83분 드메니보우아사 레딩의 안드레 바이키를 퇴장시키며 수적 균형을 맞췄어. 경기는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레딩의 코너킥 찬스였어. 키퍼까지 올라가고 또다시 선수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어. 화면에 잡힌 선수는 다름 아닌 쿠디치니. 기절해버린 쿠디치니의 상태를 확인한 동료들이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어. 느린 그림으로 살펴보니 쿠디치니가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코와 정통으로 충돌 후 그대로 기절해버렸어. 계속해서 의식이 없는 쿠디치니가 경기를 계속 뛸 수 없다고 판단. 교체 카드를 모두 다 써버린 무리뉴는 주장 존 테리에게 장갑을 끼라는 지시를 내렸어. 졸지에 키퍼를 보게 된 존 테리는 일라리오의 저지를 빌려입고 골문으로 향하며 막중앙 임무를 맡게 돼. 등치고 딱딱자가 퇴장당한 상황에 쿠디치니까지 부상당해 나가버리면서 총 9명이 돼버린 첼시. 거기다 존 테리가 키퍼로 들어가며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 이런 혼란한 틈을 타 레딩은 계속해서 전방으로 볼을 뿌려댔지. 첼시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존 테리에게 볼이 한 번도 흘러가지 않았고 경기는 첼시의 1대0 승리로 종료됐어. 경기가 끝난 후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체흐의 부상은 다른 것도 아닌 머리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런 식의 대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 헌트는 체흐가 볼을 이미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미끄러져 들어왔고 상당히 위험한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웃고 있더군요. 물론 팀 동료들을 향한 것이었겠지만 체흐의 부상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던 행동들은 상당히 어리석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드레싱룸까지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체흐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좋기 30분이 걸렸습니다. 체흐가 드레싱룸 혹은 병원 이송 중 잘못됐더라면 그때가 돼서야 축구계는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세상에 축구보다 중요한 일들은 많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체흐가 왜 저런 일들을 당해야 했는지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빡친 심경을 토로했어. 반면 레딩의 감독이었던 스티븐 코펠은 인터뷰에서 간만에 출장한 헌트가 의욕을 불태우다 일어난 사고였고 충분히 시도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꽤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고 무리뉴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헌트가 부상을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그 상황을 가까이서 본 주심 또한 그 상황에 대해 카드 없이 주의로 넘어갔었죠. 또 헌트가 돌아서서 웃었다고 비난했지만 최의 상황에 대해 웃은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 등에 그 누구도 선수의 부상을 보고 웃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하죠. 라고 밝혔고 이어서 당사자였던 헌트 또한 인터뷰에서 절대 고의성은 없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 매우 당황스럽고 최우가 많이 걱정됩니다.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완쾌하길 바랍니다. 라며 논란을 일축시키려 했지. 하지만 이 인터뷰 후 팬들 사이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더욱 큰 논란이 일었어. 최우가 볼을 처리한 후 헌트는 충분히 피할 여유가 있었지만 점프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으로 찍어버린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하지 않냐는 얘기였어.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최우는 두개골이 함몰되었으며 의식불명인 상태로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고 해. 시간이 흐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의료진이 밝히길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선수 생명이 아닌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복귀한다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두개골 경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3배나 약해졌거든요. 라고 밝히며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을 설명했어. 이후 예상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인 최우가 퇴원 후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복귀하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쿠디치니가 대신해줬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두려운가? 저는 그의 말처럼 그날의 경기 단 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상까지도 말이죠. 그때를 떠올려보려 했지만 경기장에서 워밍업 하던 그 순간이 기억이 끝입니다. 킥오프마저 기억나지 않았고 긴 잠에서 깨고 나니 머리에는 30바늘이 꿰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더군요. 라고 밝혔어. 그리고 최우는 꾸준히 몸 관리를 하며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 재활에만 미친 듯이 매진했고 3개월 후인 2007년 1월 20일 리버풀과의 매치에서 최우는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축구장에서는 다소 보기 힘든 헤드기어를 쓰고 경기장에 나타났어. 이날 경기는 2실점을 하며 아쉽게 패배했지만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충격적인 부상 이후 눈물나게 노력해 상당히 빠른 시간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다는 것에 여러 축구 팬들의 심금을 울렸지. 이후 계속해서 경기 감각을 익히며 점차 폼을 되찾았고 다시 정상급 키퍼의 클래스를 뽐냈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복귀한 최우를 보고 무리뉴는 수술받은 지 몇 달 만에 이런 활약을 보이는 건 믿을 수가 없다. 최우가 쓰러지는 장면, 머리에 수술 자국을 남긴 채 병원에 누워있던 장면, 그리고 훈련장에서 5만 가지의 보호 헬멧을 써보는 그를 보며 복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최우는 축구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다. 누군가는 골문 앞에서 헤드기어를 쓴 최우를 보며 웃고 조롱하겠지. 하지만 최우의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 끝! Let's get it, Queen Bee.